전라도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소리입니다. 기름진 땅과 강이 있는 우리나라 제1의 곡창지대. 그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전라도에서 피어난 다양한 예술 중에 판소리는 단연 돋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의 대표적인 소리꾼들이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졌고 많은 명창들 또한 전라도 출신인데요. 판소리의 시조, 중시조, 그러니까 동편제의 시조죠. 이 산 저 산, 꽃이 대학에서 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 왕시원 학생과 함께 전라도의 명창 그리고 깊고 깊은 판소리의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말을 하나님 허울이다. 말을 하나님 허울이다. 태산이 풍태하고 오산이 음머머니 실갈산.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꾼이 풀어내는 음악적 이야기, 판소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독창성과 우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판소리의 시작을 구판에서 무당이 읊조리던 노래 또는 길거리 광대들의 노래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후 조선 중기에 이르러 춘향가와 흥보가, 병광세 타령과 옹고집전 등 12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판소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1754년 유진안이 쓴 만화본 춘향가입니다. 호남 지방을 여행하던 중 듣게 된 춘향가에 대한 감상을 남겨둔 건데요. 춘향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판소리 연행에 대한 그 처음에 기록으로 이제 알려진 그 문집입니다. 그게 이제 영조 무렵이니까 그 당시에 이미 판소리라는 이런 광대들의 연행 형식이 이미 많이 보급되어지고 알려져 있던 시절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18세기에 이르러 판소리는 양반들도 즐기는 대중적인 예술이 됐지만 정작 소리를 하는 이들은 미천한 신분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천시받는 소리꾼의 길을 선택한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국창 권삼득입니다. 비갑이 명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권삼득 선생님이 비갑이 명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왜 비갑이 명창이라고 하는지. 가비의 어원은 결국은 제비, 북제비, 가야금 제비. 좀 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라는 보통 이제 그쪽에 전공을 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비, 양반문 중에서 태어난 광대. 그래서 아닐 피자를 쓰는 거죠. 아닌 문 중에서, 아닌 광대문 중에서 광대가 났기 때문에 비갑이 명창이라고. 비갑이 명창 권삼득은 영조 47년 안동 권씨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글 공부를 멀리하고 소리 배우기에 전념하는 그를 가문에선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겪는데요. 그러나 권삼득 명창은 굴하지 않고 마을 뒤편의 소리굴과 완주, 위봉폭포 등에서 수련을 한 끝에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 박동진 선생님이 TV 광고로 더 유명한데요. 제비 몰러 나가는 대목. 그래서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이렇게 후리러 나간다,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해서 말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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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간다 해서 설렁설렁 간다. 그래서 설렁째, 또 덜렁덜렁 거린다 덜렁째. 권 씨가 말의 모양을 보고 해서 창안해냈다 해서 권마성째.
그래서 판소리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판소리의 오바탕 중에는 꼭 이분의 설렁재 소리가 한 대목씩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위해 양반의 신분을 버리고 명창이 된 권삼득. 그의 흔적을 남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집에서 글 공부를 하라고 외가가 있는 남원으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가지고도 서당 공부는 않고 노래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공부를 하면 이제 북이 있어야 되고 장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바위를 북 삼아서 나무로 북을 치면서 북 삼아서 소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북바위라 하고 소리 흥보가 한바탕을 할 때마다 콩을 하나씩 던지는 옥룡초에다 던졌어요. 폭포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콩을 건져보니까 한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소리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서 소리를 길을 터득한 거예요. 세 가지를 얻었다 그래요. 바람, 새, 귀신 이런 세 가지 소리를 얻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권정인데 이 후세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얻은 명창에다 해서 권삼득.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임금 앞에서 소리를 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국창 권삼득. 그의 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남원 운봉에 만석군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권삼득 명창은 남원 운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소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만석군 덕분에 권삼득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명창이 이곳 남원 운봉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왕 송흥록입니다. 운봉 만석군이 웅포의 나루터에 세금을 짊어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북을 잘 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일명 송첨지라 그래요. 그 송첨지를 모셔와서 이곳에 살게 해서 이곳에 같이 활동하고 있던 권삼득 명창의 수행고수를 하게 했어요. 거기서 낳은 자식이 이제 송흥록 선생인데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송흥록. 경상도 장단인 매나리조를 전라도 민요에 접목하고 또 판소리에서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를 완성하는데요. 이제 판소리는 극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요소들을 갖춘 민족 예술로 거듭나게 됩니다. 단순했던 판소리가 오늘날 같이 이제 정형화된 것을 만드는 것이 송흥록 시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단순했던 판소리가 경상도의 매나리조라든지 뭐 수많은 감성, 장단 이런 것들이 송흥록 선생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의 판소리 무대로 들어오게 된 거죠. 특히 이제 판소리 이제 꽃이라고 있는 진양조가 완성됐다는 것은 이 조선 사람들의 공동체 놀이의 품격과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그 단순히 노래 가치보다는 문화의 가치가 큰 거죠. 진양조 한번 해보실까요? 쉬고 좋다. 가난이야 좋지. 가난이로 구나. 송흥록의 진양조 가락은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 송흥록과 동시대에 활동한 명창 가운데 모흥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라감사 생일잔치에서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그의 소리를 듣자마자 모흥갑이 머리를 숙이며 가왕이라고 칭송할 만큼 송흥록은 당대 최고의 명창이었습니다. 판소리 가왕 송흥록. 판소리의 발전을 이끈 그의 소리는 동생 송광록과 손자 송호룡으로 전해지며 소리 계보를 형성했고 그 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흥록이 활동한 남원 운봉 못지않게 판소리의 성지로 유명한 전남 보성. 그 명성답게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 등 우리 전통의 소리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곳 보성은 왜 판소리의 성지가 된 걸까요? 바로 1835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났지만 이곳 강산 마을에 머물며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 세계를 구축한 명창 박유전 덕분입니다.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박유전 명창. 당시 소리꾼이 갖춰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인물치레였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던 그는 더 많은 수련을 했습니다. 타고난 자질과 노력 끝에 25세 전주 대사습에서 심청가를 불러 장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슬프고 애절한 그의 소리는 흥선대원군의 총애까지 받게 됩니다. 대원군한테 총애를 받아가지고 네가 과연 천하의 제일 강상이다 호도 내려줬고, 또 선물을 오수경도 좋고 금토수도 하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배슬이, 옛날에 그 선다라는 배슬이 아주 하급 배슬인데, 네. 그 배슬이 있어야 의전을 마음대로 드나끄기 때문에 대원군이 선다라는 배슬을 하사를 내려줬어. 타고난 성품이 단정하고 성실했던 박유전은 당시 흥선대원군의 사랑방에 드나들던 유생들과도 곧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유생들과 함께 판소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소리 세계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심청가를 유독 잘 불렀던 박유전. 그런 그를 조선 창극사에서는 서편제의 시조로, 그리고 남원의 소리꾼 가왕 송응록은 동편제의 시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평제는 섬진강 동쪽 지역에서,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 지역에서 전승된 소리로 구분했는데요. 섬진강과 지리산 때문에 왕래가 쉽지 않았던 것이 판소리에서 자신들만의 색채를 띠게 했습니다. 동편제는 웅장하고 예를 들어서 장단도 아주 대마디 대장단으로 맺고 끊는 게 정확하지요. 그런데 서편제는 동편제에 비해서 섬세하고, 말하자면 여성스럽고 좀 더 애절하고, 그리고 기교를 동편제보다 좀 많이 사용한다. 강보에 쌓인 자식 배가 고파오르는 눈이 신봉사 기가 막혀 우는 아이를 안고 안녕. 서편제는 슬프면서도 섬세한 느낌을 주는 계면조의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서편제의 절정이 바로 심청가인데요. 많은 기교를 쓰기 때문에 장단이 느리고 노래의 끝을 길게 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태고 얼른 오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팥존잎에다 꼭. 서편제가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이라면 동편제는 씩씩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호령하는 우조가락이 줄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잔기교가 없고 소리의 끝에도 여운을 두지 않아 전반적으로 웅장하면서도 호탕한 느낌입니다. 팔씨스로 내려왔다 우연히 추모를 만나. 동편제는 전개가 빠릅니다. 극적 전개가 빨라서 장단도 거뜬거뜬하게 같은 진양 장단을, 느린 장단을 하더라도 서편제는 이제 기교적인 것을 많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그 기교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에 더 치중하는 면이 있고, 동편제는 전개를 빠르게 전개해 가는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예요. 서편제의 창시자 박유전과 함께 보송의 판소리를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응민인데요. 큰아버지 정재근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박유전 명창의 소리를 배우고 그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판소리 후원자였던 흥선대원군이 죽자 이곳 보송 도강마을로 돌아와 제자들을 양성하며 박유전과 정재근의 뒤를 이어 서편제 보송소리를 완성합니다. 소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은 아주 타고난 천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을 갖다가 울리고 웃기고 즉시 해본 분이에요. 현장에서 그만치 소리에
천상교 잘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고 현재 그 문화재급들 국창들이 거의 다 여기서 배하나 같은 분들이라 그 소리가 지금 뻗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내가 조금 듣는 대로 한 두 구절만 해보랍니다. 허허리가 미쳤구나 청정리가 사들연대. 장장수 씨가 기억하는 정우민 명창은 매우 너그러웠다고 하는데요. 수업료가 없는 사람들도 받아들여 이곳 도강마을은 한때 그의 제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그의 제자들 중 아들인 정권진 명창. 전주 대사습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면서 보성 소리를 알린 박춘성 등 많은 제자들이 명창 반열에 오르며 보성 소리가 번창했는데요. 이처럼 그가 완성한 서편제 보성 소리는 지금도 왕성하게 정승되고 있습니다. 보성과 인접한 구례에서도 정은민과 동시대에 활동한 명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동평제의 시조인 송응록의 손자 송만감 명창입니다. 그는 구례에서 아버지 송우룡으로부터 가문의 전통 창법을 익혔는데요. 하지만 그는 틀에 매인 동편제 소리보다는 새로운 창법의 판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동편제 소리를 쭉 이어가다가 스승을 이제 서편제 소리라는 스승을 만납니다. 정창업 선생님분을 만나서 또 소리에 이제 변이를 좀 가져오는 거죠. 동편제 소리에다가 다른 소리를 가미하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동편제 집안에서 송우룡 선생한테 가문에 수치다해서 축출당하기도 하고, 송만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포목점 이야기를 들면서 포목점 주인이 꼭 비단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비단도 팔고 포목도 팔고, 실은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내놓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갖고 예술 세계를 개척했던. 13세 때부터 아기 명창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폭포를 뚫은 뒤에야 세상에 나온 송만감 명창. 그는 동평제 판소리에 서편제의 발랄하고 구성진 요소를 가미하며 새로운 경지를 개척합니다. 소리가 둥글고 맑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송만감 명창. 그는 일제의 침탈 속에서 우리 판소리의 맥을 잇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930년 조선음률협회,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를 만들어 후배 양성과 판소리 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이제 협류사나 조선성악연구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길러내기 시작하죠.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기라성 같은 국악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구례 출신 인간문화재였던 박봉술 선생, 그리고 또 남원의 강도군 선생님, 또 이 여류 명창들로는 김소희 선생을 비롯해서 이화중선 선생님 같은 유명한 명창들을 많이 배출했고, 특히 이제 박봉술 선생은 그 뒤를 이어서 박봉술 선생 제자인 지금 송순섭 선생께서 우리나라 지금 문화재로도 활동을 하면서 동편제 소리를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구례 소리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소리에 고장하면 이곳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고창인데요. 고창에 자리한 판소리 박물관. 이곳에선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약했던 명창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창들의 생생한 소리가 담긴 다양한 음원 자료들이 잘 남아있어 더 의미가 있는데요. 명창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독리 신재효입니다.
신재효 선생은 소리꾼은 아니었지만 판소리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요. 구전으로 전해져온 판소리 12마당 중 춘향가와 심청가, 수궁가와 흥보가 등 6마당을 글로 정리하고 가다듬었습니다. 대부분 명창들이 그동안 내려온 수많은 고수들이 있죠. 노래하는 고수들에게 그런 것 보통을 다 이어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소리로만 배웠지 문자로는 배우지 못했거든요. 또 문자도 익히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판소리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었죠.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파별로 해서 노래를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독리 선생에서 그 법통 있는 소리를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6마당으로 딱 정리를 해서 오늘날 이르게 된 거죠. 그는 단순히 소리를 글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다시 구성하고 거친 표현들은 부드럽게 고치고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등 누구나 판소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신재효 선생의 노력이 오늘날의 판소리를 잇게 했는데요. 소리꾼은 아니었지만 유난히 판소리를 사랑했던 독리 신재효. 그는 20여 편의 판소리를 직접 창작하기도 했는데요. 판소리의 4대 법례를 제시하고 왕조의 무궁함을 기원하거나 민중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판소리 이론가이자 창작자였던 신재효 선생. 그는 소리꾼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자신의 집을 소리청 독리정사로 만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명창들을 후원하고 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판소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명창들이 자신의 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 독리정사에서 많은 분들이 판소리를 배웠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김세종 선생 같은 경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거의 사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소리꾼을 들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여기 양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송만갑 선생의 제자였던 이제 박만순 선생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날치 선생도 여기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 노래도 하고 후진도 양성했던. 독리정사가 판소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여류 명창들이 배출됐다는 건데요. 그 시초가 되는 인물이 조선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입니다. 무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신재효의 배려로 독리정사에서 소리를 배우게 돼 명창이 되는데요. 판소리를 좋아했던 흥성대원군은 그녀를 궁궐로 부릅니다. 진채선이 떠난 뒤 그녀를 아꼈던 신재효는 짧은 단가, 도리화가에 그리운 마음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신재효 선생의 관심과 후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명창이 된 진채선. 그녀를 시작으로 독리정사에서는 많은 여성 명창들이 배출되는데요. 남성들만의 무대였던 소리판에 여성 명창들의 소리가 퍼지게 되면서 판소리는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예술성을 갖추게 됩니다. 신봉사 실성 발광 지는디 알싸들싸 춤도 추고 하하 웃어도 판소리의 본향 전라도. 판소리의 태동과 성장, 발전에 있어 전라도는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전라도 명창들의 노력과 진념이 있었기에 판소리는 독창성을 지닌 가치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판소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 다가올 전라도 새천년을 더욱 빛낼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전라도 소리의 내력을 깊이 있게 더 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성소리, 동편제, 서편제,
이 모든 게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소리가 의미가 깊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 배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후에 정말 명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소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